자, 문제 103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30일 이상 62일을 해야 된다. 2번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청해야 된다. 언제까지 분양신청해야 돼요? 분양신청기간 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한테.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물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전에 철거할 수도 있나요? 언제요? 아니 있다는 말을 해야지. 아니 이거 뭐가 아니에요. 공개 안전사 우려가 있다든가. 있잖아요. 본드 빠고 날아다니는 애들. 뭐라고? 비행청소년. 있잖아요. 그거. 폐공과 밀집으로 오버마텔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5번. 5번이 틀려야 되는데 그러면?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뭐가 틀렸대 그러면? 통지한 날입니까? 예, 정신 챙겨야 돼요. 5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해야 한다. 5번 질문 아주 잘 나요. 5번 질문 무슨 얘기요?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해라 이런 얘기요.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분양계획. 관리처분 뭐라고? 분양처분.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하라 이 얘기입니다. 토정법 1순위가 어디입니까? 조합하고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조합하고 관리처분계획. 응? 답 찾아줄게요. 자, 요약지 137페이지.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니까 이제 분양계획을 만듭시다.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뭐부터? 분양신청 받아야죠. 그럼 분양자 동그라미 1번에 진한 것만 읽으면 바쁜 세상 언제 다 있습니까? 내용을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고시하고 며칠 내? 60일 내 분양신청기가 알려준다. 2번은 통지한 날이 눈에 띄나요? 30, 60이 눈에 띄나요? 네, 저는 통지한 날이 눈에 띄네. 통지한 날. 물론 30, 60도 밑줄 껐으니까 눈에 띄지만. 그럼 1번 어째요? 틀렸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60일이 아니고 통지한 날. 치사한데? 많이 치사한데 절대 치사가 아니에요. 왜 자꾸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가? 개정되기 전에는 인가고시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인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통지한 날. 그러면 강의하는 우리가 알 정도면 출제위원은 그거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요. 항상 개정되기 전거를 쓴다. 답으로 이런 얘기요. 그래서 30, 60도 중요하지만 통지한 날부터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인데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고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대지 건물 소유자가 분양을 희망하면 원하면 분양신청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고 4번 우편 방법으로 신청할 때는 분양신청 내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2번에 1번 시험에 나온다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 암기. 첫 번째 분양신청 안 했다. 돈 주고 보내야지.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다. 돈 주고 보내야지. 세 번째 관리처분계에서 분양대에서 제외된 자. 분양권이 없다. 돈 주고 보냅시다. 며칠? 90일. 더 중요한 건 앞에 뭐가 붙어요? 다음 날.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그 딱 잡아놓고 더 밑에는 딱 기억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에서 1번 관리처분계획 작성. 관리처분계획 작성에서 크게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첫 번째 관리처분계 인가권자 누굽니까? 시장운수. 인가권자 시장운수요.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는 거예요. 또 한 같다.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습니다. 단 경미한 변경 시정 신고한다. 이 경미가 잘 나와요.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경미가 잘 나온다고. 오죽 잘 나오면 밑에 박스에다 경미 써놨겠냐고. 차라리 읽고 가는 게 낫게 돼가지고. 잘 나오니까. 1번 계산차고 5개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즉 불이익을 받는 데가 없는 경우 단순 정정인 관리처분계 변경. 두
두 번째, 관리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냐는 관리처분 변경. 세 번째, 관리처분의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관리처분 변경.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쩌고 저쩌고 변경, 어쩌고 저쩌고 변경. 이게 뭐라고요?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고 신고한다. 그건 몰라도 괜찮으니까 좌우지간 변경인가는 안 받는다. 그건 알아야 된다. 그게 세 번째가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이라는 권리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느 게 맞아요? 있다가 맞지, 있다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있다. 관리처분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무조건 있다지 포함되어 있다지. 그리고 4번 암기하죠.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4번 암기. 정전토지 건물을 언제 날짜 평가하냐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그건 암기해야죠. 밑에 관리처분계 작성 기준 1번. 관리처분 1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1번 안 중요. 면적 이용상 환경 반드시 고려. 근데 1번 안 중요. 2번 지나치게 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증가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세입자에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늘리든가 토지그램에서 보상하든가 건축물과 건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 줄 수 있습니다.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암기 좀 해야 돼요.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암기해야 되고. 주택을 줄 때는 대원칙은 하나.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 하나 가져도 하나. 예외 박스 5개 쫙 끼하죠. 첫 번째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서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했으면 조례가 정한 방법에 의한다. 두 번째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기숙사, 숙소. 셋, 공공사업 시행자. 넷, 네 대 있다 신경 씁시다. 이게 신설된 거니까 네 번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자. 공공기관이 지금 원주도 많이 왔나요? 왔죠. 혁신도시 때문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전부 다 지방 내려가니까 위에서 전부 다 팔고 갔죠. 그 주택을 취득한 자들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1+1 재건축입니다.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에서 2개. 그게 안 되면 전용매집 범위에서 2개. 그 중에 하나가 60이야. 소형 작은 거. 60이야. 60이야는 이전고시 다음날 3년간, 이전고시 다음날 3년간 전매 안 돼. 그리고 가로이태 정비사업 몇 개까지? 3개 주는데 다가구는 나눈 수만큼 준다. 끝으로 강남 재건축, 과밀억제권료, 투기과열지구 외 3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 넘겨보게 되면 이제 가격평가인데, 가격평가할 거 딱 3개 있어요. 생각. 정전토지 건물은 얼마짜리일까요? 분양받은 대지 건물 얼마짜리일까요? 세입자 손실보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는 세 가지. 정전토지 건물은 얼마? 내가 분양받은 대지 건물 얼마? 세입자 손실보상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그거야 감평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데 감평사를 누가 선정합니까? 누가 대로옵니까? 이게 문제죠. 두 팀 나뉘어야죠. 첫 번째 1팀 재개발 도시환경, 2팀 재건축 가로질 때. 1팀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으로 선정계약한 감평업자 2인 이상. 2팀 재건축 가로축은 시장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그 신경 써야 돼요. 다만 관리처분계 변경중지 폐지할 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 지문도 곧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문도 익혀놓고. 그 다음에 5번 안 중요, 6번에 1번 아주 중요, 아주 잘 나와요. 아까도 나왔어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합니다. 두 번째, 기존 건물 철거에 관한 사인데 건물 언제 철거한대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받고, 그 원칙이에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물론 예외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붕괴 안전적 우려가 있다. 폐건과 밀집, 우범화 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행자가 허가받아 미리 철거한다. 미리 철거하여 토지건물 소유자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깜깜할 때.
태풍 불 때, 비 올 때, 지진 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서 철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 3번 이해해야 돼.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가 시작된다? 철거 시작.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지. 그만 쓰고 나가세요.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정전 토지 건물은 사용수입 정지. 단서가 중요하죠. 시행자 동의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쓸 수 있다. 4번입니다. 지상권 등 계약 해지 1, 2, 3, 4 상식이니까 5만 봐. 5만.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 대해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03번의 답은 1번이었고 104번입니다. 104번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틀린 거 1번.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시장군수의 준공임사 받아야 한다. 고정법 사업시행 인가는 누가요? 시장군수. 준공검사 누가요? 시장군수.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요? 안 받죠. 자기 빼고 나머지 받는다? 5. 2번 시장군 효율적인 준공검사 위에서 필요하면 관행장, 정도,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다 준공검사 실시 의뢰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3번 시장군 준공인가 하기 전은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행정자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요? 임시사용 승인.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그래야죠. 4번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에 대해서 관행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인가 받은 걸로 보죠. 5번 이렇게 받은 걸로 보려면 준공인가 신청할 때 해당 관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군수가 들고 가서 협의하고 의제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05번 건축법 적용 범위 틀린 거. 1번 하청구에 관한 수문 조작 시에 대해서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4번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재는 방화지관의 건축물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재는 방화지관의 건축물이라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철, 호, 헌, 수 얘들이 뭐예요? 뭘 적용 안 해요? 건축법 적용 안 합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든 간에 다 안 쓴다 그래야 됩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러면 문철 고건은 뒤에 뭐가 붙은 간에 건축법 다 적용 안 한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뭐는 적용한대요? 적용한다며. 뭐는 적용할 거냐고. 건축법을 적용 안 한다니까. 건축법에 무슨 내용이 나오든 간에 적용 안 한다고. 1번, 4번 어쨌다고? 맞다고. 그럼 맞다고. 이거 문철, 이거 암기해서 뭘까, 암기해서. 문철 고건수. 그건 누구든지 다요, 그것은. 문철 고건수가 뭐요, 그게? 건축법을 적용 안 한 것도, 문철 고건수는 건축법에 모든 거 적용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자동적으로 맞다. 뒤에 뭐가 붙어 있든 간에 적용 안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도시, 지구단위, 통, 의분. 도시, 지구단위, 통, 의분. 자, 건축법. 어찌해야 돼요? 네, 적용하죠. 뭘 적용해요? 네, 건축법 적용합니다. 건축법. 뭘 적용해요? 자, 그러면 도시, 지구단위, 통, 읍에서 건축할 때 건축허가 받습니까? 네. 신고도 합니까? 네. 건필도 씁니까? 네. 용도도 씁니까? 네. 대지 분할전도 씁니까? 네. 안 쓰는 거 뭐 있습니까? 안 쓰는 거 뭐 있어요? 전부 적용. 건축법에 모든 거 다 쓴다고. 도시, 지구단위, 통, 읍이 붙어 있으면 건축법에 무슨 내용이 나오든 간에 어쩐다고 전부 다 쓴다고. 도시, 지구단위, 통, 읍은.
자, 그럼 이제 도시 지구대의 동업이, 아니, 암기해놓고 이거 모르고 암기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지금, 제가 이상하든가, 여기가 이상하든가, 거기가 이상합니까? 자, 도시 지구대의 동업 외의 지역은 이제 어찌해야 돼요? 자, 건축법에 뭐라 할래요? 일부 적용한다고 할래요? 일부 적용 안 한다고 할래요? 자신있게 말해봐요. 일부 적용한다, 일부 적용 안 한다. 자요, 건축법에 일부 적용, 자, 일부 적용한다, 그럴래요. 일부 적용, 이거 자신있게 말하는데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자, 일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하는 거 한번 말해봐야지. 하는 거. 자, 거기는 안 하는 거 말해보겠지.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해야지.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이 말도 맞는 말이요. 여기는 일부만 뭐하니까? 일부만 적용하니까. 일부만 적용 안 하니까. 일부 적용하는 거 한번 말해보라고, 이제. 뭐 적용한대요? 뭐 적용한다고? 2박 3일, 2박 3일. 안 하는 거 말해보라고. 몇 개? 자, 첫 번째, 도로에 관한 거. 하나, 둘, 셋, 넷. 도로와 대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리고 뭐가 있고,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이거를 쓰려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안 하는 6가지 쓰고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쓴다.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번 수문조작실하고 4번 지정문화재는 뭐가 나오든 간에 적용 안 한다고. 2번 도시지역은 뭐든지 다 적용하고 뭐든지 다 적용하고. 그럼 이제 3, 5 남았죠. 3호. 두 개 동시에 봐요. 지구단위에 속하지 않는 하나는 관리, 하나는 농림, 동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건은 똑같아요. 3번 도로와 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번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봐봐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지, 여기. 여기서는 자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와 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4번, 5번은요? 뭐? 건폐율. 여기에 건폐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몇 번 틀렸어요? 5번이 틀렸지. 근데 105번 문제 이거 해석 못하면 안 돼. 이거 해석 못하면 절대 60 안 남아요. 이거 해석이 안 되면 60 안 나와요. 60. 이 정도는 해석을 해야지. 106번입니다. 106번 문제 답 몇 번이요? 1번. 이거 모르면 20점 안 나와. 솔직히 20점. 20점. 솔직한 얘기지. 이거 모르면 20점 안 나오지. 대수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건축물의 외벽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 변경. 외벽은 얼마고요? 30 이상. 107번. 용도 변경이 다 틀린 것은 아싸 덤볐습니까? 패스했습니까? 덤비지 말라니까. 용도 변경이 좀 덤비지.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시간 내 버려야 되니까. 패스했나요? 자신 있으면 처음부터 자신 있으면 덤비고. 5가지. 첫 번째 문제 풀 때 나는 이번에 합격해야 되니까 계산 문제는 쳐다도 안 보겠다. 두 번째, 장문도 쳐다도 안 본다. 세 번째, 박스 해가지고 사례. 틀린 거 몇 개, 옳은 거 몇 개 쳐다도 안 본다. 네 번째, 용도 변경이 나오면 이거는 한번 갖다 쳐다본다. 처음에 쳐다도 안 본다. 하나 또 있는데 뭐 있죠? 시간 내에 못 푸는 거. 계산 문제, 장문. 옳은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용도 변경. 이겁니다. 거기 용도 지역하고 건축 제한요. 용도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가 돼야 안 돼요? 그거 어려운 문제라고. 작정하고 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이것은 공법에서 나오면 피하는 게 낫다. 피하는 게. 일단 피하고 나머지 거 풀고 그러고 다시 가라. 그렇게 시간 내 푼다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얘들 시간이 없으면 찍는 거고 여차하면은
용도 변경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죠. 근데 처음부터 풀면은 얘 1분 30초 걸리면 나머지 두 문제 틀린다니까. 얘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 변경 문제는 1번 특별시에서 단독을 수련을 변경할 때 구청장이 허가받는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거 하려면 뭐가 나와야지. 자, 산, 전문, 영, 교, 근, 주, 기 이거 쓰고 시작해야 되니까 아예 시험장에서 딱 앉아서 이것부터 써내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감독관에서 칠판 써야지. 감독관 비켜해가지고 감독관한테 좀 비켜해가지고 자, 산, 전문, 영, 교, 근, 주, 기 그럼 감독관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근데 이게 뭐래요? 아, 시험 끝나고 알려준다고. 민망하면 책상에 써놓던가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럼 첫 번째 1번 특별시에서 단독을 수련. 단독은 여기 있네. 근, 주, 주거니까 주. 그거 잘 써야 되겠네 글자도. 주거 단독은 여기 있고 수련은 교육복지 여기 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허가. 맞네요. 2번 장례 시장을 정교로 병된다. 장례는 산업, 정교는 문화집회 내려갔네. 신공.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답이 한 4번쯤에 있으면 1분 넘어가요 이거. 2번이고 3번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서 용도 변경 부분에 바람약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서 대선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뭡니까? 104, 5 설인데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허가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인데 얘입니다. 허가 신고 대상에서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라. 그 말은 용도 변경 끝나고 100 이상이면 끝나고 준공검사 받아라. 준공검사. 근데 단해가지고 500 미만으로서 대소선을 수반하지 않냐면 500 미만이면 평수라면 150평. 용도 변경 150평 미만 했는데 공사를 안 했다고. 공사를. 대선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공사를 안 했으면 그런 거는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요. 규제를 완화하겠다 좀 풀겠다 이런 뜻이요. 그 지금 3번이고 맞는 말입니다. 4번 허가 대상인 경우에서 용도 변경 부분에 바람의 합계가 500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한다. 설계는 건축사 한다 이거고. 5번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같은 시설군 특자도 시군객의 기재상 변경장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원칙 그럼 예외 있습니까? 있죠. 누구? 예, 동일호 상호간 또 근생상호간. 엊그제 질문이 뭐가 들었냐면 자 종교시설 장례식장 종교를 장례식장을 할 때는 장례식장으로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뭐니까?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 대상이면 왜 안 한대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걔네가 알고 있으니까 걔네가 뭘 알고 있어요?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어쩐다고? 알아서 안 하더라도 알아서 대장 정리할 거니까. 허가 신고 대상이면 허가 관청에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말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대장 정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면 기재상 변경 신청을 안 하는 거고 옆으로 가는 건 허가 신고가 아니니까 이러니까 뭐 해야 되고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단 규제를 풀겠다 해가지고 동일 호 상호간이나 근생끼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자 108번 봅시다.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선하고자 하는 데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소가 받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건축 대선 누구 허가 받습니까? 특도. 네. 하나만 더 써봐요. 특도 앞에다가. 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건축법은 특자시 들어가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틀렸고요. 2번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치 들어간다. 허가 받았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얻었나요? 안 얻었어요? 그럼 뭐 했대요 그러면?
권리 얻는 것이 아니고 권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지마. 권리 행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못하겠지. 허가를 딱 받으면 하지마가 없어졌어요. 의무가 해제됐다. 건축 금지, 의무 해제지 권리 얻는 건 아닙니다. 3번 주택에 대해서 허가받은 자가 몇 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주택은 몇 년? 1년. 창고는 몇 년? 판매는 몇 년? 업무는 몇 년? 왜 대답 안 해요? 뭐라고요? 공장은 몇 년? 3년.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몇 년? 3년.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은 몇 년? 1년이지. 창고는 1년이지. 숙박은 판매는 위락은 전부 다 1년이지. 1년. 공장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청 안 받으려고 일부러 주택은 그러고 쓴 거예요. 주택은 허가받고 몇 년이요? 1년. 공장은 3년. 농지에서 허가받은 공장은 2년. 그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네, 하이한다. 하이한다. 건축법 하이한다. 주택법은 할 수 있다. 1, 3, 2, 1 암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이니까 1년이 맞고요. 4번 위락시설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위락 숙박은 법이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이게 뭐에 안 맞으면 주거 환경, 교육 환경에 안 맞으면 그쪽 기준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 안 맞으면 심의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5번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시도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복잡해요. 21층 이상의 건축 허가는 누가 한대요? 너무 복잡하다고. 도지사는 절대 허가 못해요. 특별시에서는 누가 한답니까? 특별시장이 하는 것 같은데 공장이면, 창고면, 심의 거치면 이게 복잡해진다고 이게 구청장이, 특별시장이 다 달라진다고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의 고유 권한 이 말을 쓸 수가 없다고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5번은 완전 엉터리라고.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4번 위락 숙박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안 맞으면 건축의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써먹었다고. 식상하다고. 좀 신선한 거 없습니까? 있죠. 뭐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 그것도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걔가 준비하고 있다. 아직 안 써먹은 거. 상습 침수. 걔랑 같이 나오네요. 109번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암기하고 편히 삽시다. 편히. 암기 못하고 안 나왔으면 불안에 떨지 말고 암기하고 편히 사는 게 좋아요. 신고 대상 아니 속 편하게 나온다 생각해. 속 편하게 나온다. 9개 있습니다. 9개. 신고 대상 9개. 첫 번째 자꾸 반복해야 돼. 일단은 자 허가 대상이지만 신고하면 허가받는 걸 본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효력 없어지고 건축주가 연장 신청을 1년 연장한다. 신고 대상 1번 암기해야 돼요. 바닥약계 80이네요. 증축과 직자축.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연면적 10분의 2 이내 한대가. 신고 대상 2번 관농자 도시 빼고 관농자에서 3층 미만 200 미만. 근데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다. 즉 도시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3층 미만 200 미만 허가. 신고 대상 3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점. 신고 대상 4번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됐었요. 내려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 이상 수선, 보 3 이상 수선, 지붕틀 3 이상 수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신고 대상 5번 잘 나와요.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 6번 높이 3m 이하의 범위의 증축. 7번 안 나와요. 8번 공업지역,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 그 보지 말고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이제 끝났어요. 찾지 말아요. 9번 농수산 읍면지에서 200 이하인 친구, 200 이하인 창고, 4 끝. 찾으면 끝났다니까. 자, 그러면 암기했다는 전자에서 그 암기해야 된다니까. 합시다. 1번 연면적 300인 건축물 높이 3m 증축. 신고 대상 6번 아닙니까? 300에 속지 말아요.
높이 3m의 증축입니다. 높이 3m 이하의 증축. 친구들 6번에 있어요. 공업지에서 2층이고 500인 공장. 공업지는 필요가 없어요. 2층이고 500인 공장. 신고 대상 8번이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대상 3번에 있어요.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00인 건축물 신축. 신고 대상 몇 번? 5번, 5번. 농수산업 경영에서 읍면적에서 사사창? 아니, 사사창? 네, 사사사라고 사사창이 아니고 사사사가 뭐예요? 축사, 작물 재배 사배. 그래서 사사사. 창건 얼마고? 200이고 답은 5번입니다. 110번입니다. 110번은 이거 학원마다 많이 틀리다 보니까 110번이 좀 어려웠나 봐요. 높이 재래가는 선입니다. 옳은 것은 문제가 109번 잘 봐요. 109번 건축 법령상 110번 다음 중 111번 다음 잘 보고 112번 주택 법령상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110번은 다음 중 그렇지 건축법 문제가 아니라고. 건축 법령상 그러면 건축법 문제고 주택 법령상 주택법 문제고 그런 거 안 쓰면 이의신청도 이의신청. 자, 110번은 다음 중입니다. 다음 중 몇 번 썼나 근데? 110번에 답은 몇 번 썼냐고. 4번. 옳은 것은 세상에 고도지구 나오면 19번 틀렸다고. 고도지구 나오면 의심을 하라는데 그걸 가서 찍어놨어요. 네? 세상에. 엊그제 카페 보니까 뭐 건방진 고돌이가 어쩌고 그 말하던데. 건방진 고돌이. 건방진 고돌이 뭐래요? 건방진 고돌이가 이런 말 나오던데 이제. 방화지구는 건축법이니까 건방진 고돌이.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 4번 최고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령과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초과 건축할 수 없다. 속지 말하니까 뭐라고?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4번 틀렸어요. 다른 거 다 찍어도 4번 찍으면 안 되지. 몰라도. 몇 번 썼습니까? 2번입니다. 2번. 자, 건축 높이는 2번. 건축 높이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에서 간접점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건표래요. 건표를 가지고 어떻게 높이지 않습니까? 용적률로 높이지 않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그래서 3번. 자, 3번. 전용주가 일반주 간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일조합분 높이지 않죠. 이 문제 알고 나면 진짜 어이없는 문제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 일조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주택 포함한 모든 건물이 전주 일조는 모든 건물이 다 받는다고. 이제 1번, 5번 2개 남았네. 5번 쓰기는 찝찝하고. 5번 하급건대는 같은 가로계란에서 건축물 용도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상식으로 알고. 1번 준주거 안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1조 동합본 높이장 조인받는다. 왜 손이 그리 안 갈까요? 아니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공동주택에서 높이지 않아서 1조합본 높이장, 전용주거, 일반주거,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고. 저기 아프리카 가면 무슨 쪽이 있어요? 마사이족? 마사이족이 말 한번 해봐요. 공동주택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이 중심상업, 일반상업 제외. 이게 중요하다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제외. 공동주택의 일조합본 높이지 않은 중심상업, 일반상업에서는 적용 안 한다.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5.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가 아니고 공동주택은 중심상업, 일반상업에서는 일조 적용 안 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준주거는
적용해야지. 근린상업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순간 놓친 거지. 111번. 다음 자를 보고 증축으로 가능한 면적을 계산하면 증축 가능 면적 계산하시오. 그것은 용적률 문제,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뭡니까? 용적률은 연대.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 용적률 얼마 줬습니까? 300. 그럼 연면적 얼마입니까? 600. 현재 얼마 돼 있나요? 빼면 되죠. 결론은 이 문제 핵심 뭡니까? 예, 지주 PP. 지주 PP 제외한다. 지주 PP 제외한다. 지하 제외. 지상 1층 면적 70인데 30은 주차장. 어쩔래요? 제외. 40은 어쩔래요? 40은 사무실이니까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40이 있고, 또요, 2, 3, 4층에 70, 77 얼마 있고, 210이 있고, 210 얼마 돼 있어요? 250. 얼마 남았어요? 350. 증축하는 게 면적은 350. 계산 문제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체 계산 문제는 어렵고 쉽고 떠나가지고 계산 문제가 안 되면 얘는 한 문제 못 풀면 그 다음 풀면 되는데 계산 문제는 이게 기억이 오래 남아. 이게 여파를 많이 미쳐. 그러니까 통과 끝나고 다시 무조건 다시. 12번입니다. 12번 주택법. 주택법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배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주택법은 그래도 기억력이 생생하잖아요. 앞전치 했으니까. 자, 1번. 웃는 게 더 이상한데. 하나의 건물은 도생과 그 밖의 건물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나 예외가 인정되는 거. 자,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도생과 비도생. 도생과 비도생은 안 된다. 도생 중에서 연립하고 원룸은 안 된다. 다세대하고 원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원룸하고 비도생 1세대는 된다. 준주거하고 상업이죠, 상업.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하고 비도생이 된다. 그럼 답은 몇 번 나옵니까? 5번. 준주거에서 원룸과 도생에 됩니다. 13번.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대라면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을 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뭘 봐야 돼요? 주민들이 얼쩡거리면 있냐 없냐 봐야 돼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죠. 부대. 2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다. X 왜요? 네, 공동주택. 공공택지 포인트 3개 하나? 공동주택 건설용지. 2.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할 때? 공공시행자. 무슨 방식? 수용사용 방식. 3. 경제자유개혁 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 수용사용 방식. 그 3개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은 틀렸고 3번 간선시설. 암기하죠. 토상전가통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정난방.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밖에 있는 연결시키는 시설인데 뒤에 있는 3개, 가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포함한다. 4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 20m 이상 일반도로 분리되면 2개를 봅니까? 보죠. 20m 이상 일반도로 또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또 그냥 무슨 도로. 뭐 고속도로, 철도 의심을 하지 말고 의심은 20m 이상 일반도로하고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만 그 숫자면 나머지는 무슨 뭐 지방도로, 국도, 자동차 저용도로 의심하지 말아요. 이런 도로 분리되면 무조건 각각 별개다. 5번 국민주택은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 있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
14번 주택법 틀린 거,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지방공사는 연간 20% 이상 단독 건설 사업할 때 등록 의무가 없다. 네, 등록 의무는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 연간 도생 30, 연간 퇴직자용 30, 연간 대지 만 국장에게 등록하는데 단 하나 둘 셋 넷 하나 국가자재공사공사 둘 공익법인 셋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함께 했을 때 넷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함께 하면 등록 의무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서 1번은 맞는 거고 지방공사에 맞는 거고 2번 단독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단독은 이거 2번 틀렸죠? 왜 틀렸어요? 1번이 맞았으니까 이 말 하지 말고 왜 틀렸어요? 네,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얼마 이상? 30. 단독 얼마 이상? 30 이상. 그게 틀렸습니까? 그게 틀렸어요? 자신있게 말해봐야지 얘기를 했으면. 그게 틀렸지, 그게 틀렸지, 30이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한대요? 이게 문제지. 일단은 승인 대상이 30호, 30세대, 대지 얼마요? 만 해놓고, 물론 여기 얼마가 있고, 50 있고, 얼마가 있고, 50 있고, 단독 30, 50 두 개 있죠? 한호. 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갖다가 일단은 받았을 때, 50 있죠? 단지역 연립, 단지역 다대, 전용면적 30 이상이고, 진입 곱하기 6m 이상,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50이요?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작년에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온 게 지금. 누구한테, 누구는 누구예요? 대지 면적이 얼만데 10만 기준 잡아가지고 10만 미만이냐 이상이냐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특별시 방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시도 대도시. 그래도 나는 누구한테 간다? 국장에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국가자재공사공사 둘 330 이상 토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셋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내 해소 지역균형발전 넷 국가자재공사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회사. 이거 싹 깨고 있어야 되게. 이게 요즘 문제니까 지금. 그걸 알아야 지금 2번을 갖다 아는 거고 3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필수이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해야지. 반드시? 아니지. 하나, 둘, 셋. 국가자재공사공사. 둘, 소유권 없지만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권한 확보. 하나, 지구단위계 결정 필요. 80% 이상 확보.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은 미확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택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몇 년 내? 5, 2, 1 그죠? 5, 2, 1. 미분할 5년. 분할 최초 5년. 최초 왜? 1년. 5년이 중단세면 중단사유 끝나고 1년. 걔가지 5, 2, 1. 5번 인가받았을 때 내면주택자본 리모델링 거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토지 수용할 수 있죠? 수용을 못합니까? 뭐 한답니까? 매도 청구. 답은 1번. 15번입니다. 주택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틀린 겁니다. 몇 번 썼나요?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받은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다. 맞네. 방금 누가 3번 그랬어요? 50층 이상 또는 뭐라고? 150m 이상. 3번은 맞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또 몇 번 썼어요? 1번. 1번. 자신 있죠? 1번. 등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한다.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 맞나요? 말을 해요, 말을. 신고 맞나요? 승인이지, 승인이지.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시설 신고. 이거 잘 나와, 이거.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되면 말 만들어, 지금. 입주자 모집 뭐라고? 승인.
복리지 뭐지 말고 신고 하다도 안 되면 시체 보정 누가 만든 거 주워 쓰지만 말고 한번 만들어 쓰시라. 이거 말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원주에서 만들었다고 돌아다니면 전국에다 전파할 테니까. 잘 나오니까 그거 아닙니까?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복리이사는 시군구 신고, 국가지하철공사공사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국가지하철공사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도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잘 나와요. 지문 하나 아주 잘 나와요. 1번은 틀렸어요. 2번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이다. 맞죠? 4번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는 공공택지 택지비는 택지 공가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부대비용이요. 5번 사업조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수 있어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사업조치 공시. 이게 주택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는 한 문제 필수예요. 필수. 차분히 생각이 맞춰서 배웠으니까 주택 공급 그러면 방금 전에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복리는 시군구 신고, 국가지하철공사공사 승인 신고 안함, 국가지하철공사공사 50% 초과 출자 보면 승인 신고 안함. 두 번째, 제가 한마디 하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생각나는 거. 자, 견본주택. 잠깐. 견본주택 그러고 물어보면 모델하우스 이 말 하지 말고. 자, 견본주택 생각나는 것은 2년. 견본주택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감자재 목록통, 영상물, 사용검사하고 몇 년 이상 보관? 2년 이상 보관. 이거 국가지하철공사공사 만든다, 맞는다? 맞는다. 다 맞는다. 그럼 거의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적용 대상이 뭐냐? 공공택지 안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둘,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 안 받는 거 3개. 하나, 둘, 셋, 하나, 도세. 둘, 경제자격 외자유지.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다. 택지비,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여기서 말하는 부대비용은 국토부령이 정할 비용을 가산한다. 건축비는 전국이 똑같아요. 누가 정해야 돼요? 장관이. 도지사가 정하면 도별로 달라지니까 장관이 정한다. 뭐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분양가 공시. 간단해요. 공공택지 누가 공시한다? 사업조체. 공공택지 외택지 누가 공시한다? 시군구.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요. 분양가 심사는 누가 만들어요? 분양승인 누가 해요? 시군구. 누가 만든다? 시군구. 언제까지 만든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있으면 며칠? 20일. 국가지하철공사공사는 분양 승인 안 받으니까 기관장이 만든다. 시군구청장 분양 승인할 때 심의결과를 따른다. 네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하고? 국장.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직전월 소급에서 3개월간 매매가 상승률 10%.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좀 더 써야지. 200%, 거래량 200%, 청약 경쟁률 20대 10%, 200%, 20대. 그런 지역에다가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고, 그리고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국장은 며칠 내 결과 통보? 40일. 이게 전부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16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얘도 반드시 안 나오더라도 나온다 믿어야 돼요.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시도 협의한다. 한마디 하지.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래야지. 추답이 그거 아닙니까? 국장은 시도하고 뭐하고?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그게 계속 함정이요. 1번 틀렸죠? 국장은 시도 의견 듣는다. 2번 주민은 주택에 대한 투기 의뢰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정권자 찾아가서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 찾아가죠. 경비실 통과도 못하지. 어쩐다고요? 만나주지도 않는다. 주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니까? 주민은 못 가죠. 원주 시민이 시장님 가서 말 좀 하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 쫓아가서 말 좀 하라니까 누가 가요? 시도 시군구가.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가 하고 도의사가 지정했으면 시군구가 하고 그러면 시도 시군구는 며칠 내에 대답하고 40일. 똑같아요. 40일. 3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한 경우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제한 적용받지 않고 지전매할 수 있다. 있죠. 그 몇 가지 있어요? 있다. 아니 많다 그러면 안 되지. 몇 가지? 7가지가 있는데 답은 몇 번이요? 1, 2, 3, 7 이러고 말해야지. 전매 동의되는 거 1번이. 왜 1번이 답됩니까? 전원이 다른 도시로 수도권으로 가지 마라. 함정이 2개 있잖아요. 전원, 수도권. 2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 3번째, 전원이 해외이죠. 2년 해지로. 거기도 전원이 있고 2년 있고. 4번은 답이 안 돼요. 이혼해서 배우자한테 주는 거. 5번 답이 안 돼요. 공공사업용 제공하고 이주대체 받은 거. 6번 답이 안 돼요. 경고문에 나갔다. 7번 답이 돼요.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전부 줘야 돼, 일부 줘야 돼요? 일부. 증여는 일부, 증여는 일부.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 동의받고 판다. 주택이면 주택공사 동의받고 판다. 그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 그 얘기니까 3번은 맞아. 4번 국장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몇 년마다 재검토입니까? 1년. 5번 투기과열지구 하다 걸리면 얼마입니까? 공법에서 투기하다 걸리면 토지걸 허가제 빼고 전부 다 똑같아요. 3년 3천. 토지걸 허가제는 토지걸 허가제는 2년 네, 30%. 2년 30%. 그럼 2년 30%. 17번 주택조합에다 틀린 것은 얘도 100%. 1번 주택조합 설립. 이 문제는 쉬운 문제고 쉬운 게 아니고 좀 치사한 문제입니다. 미리 고백합니다. 좀 치사했어요. 그럼 답 몇 번 썼나요? 좀 치사한 문제인데 몇 번 썼어요? 5번 썼습니까? 5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신청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인자도 구입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신청인데 조합설립 인가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어쩐다. 무주택 세대죠. 85 하나 가진 세대죠. 6개월 거주. 전 이상이 없는데. 4번 주택조합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4번입니다. 군민주택 공급 밖에 설립 신고한 직장주 3번이 가장 많이 3번이에요. 3번 국민주택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조합 설립할 때 시군구 신고. 그러면 4번은 국민주택 공급 밖에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 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치사한 걸 미리 인정했잖아요. 치사하다고. 1번 주택조합은 설립, 국민주택 공급받은 직장주택조합은 제외, 설립, 시군구, 인가받는다. 맞지? 설립, 인가, 변경해서. 맞아요. 2번 설립,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설 인가 신청 현재 동일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6개월 근무한 자로서 무주택 세대준자 이거나 85 이하 하나 소유한 세대준자다. 뭐가 틀렸어요? 네, 직장이 아니고 거기에 살았어야 돼. 6개월 이상. 공무원은 3분 4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5번 때문에 2번이 문제예요. 지금 5번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거주. 직장주택조합은 얼마 근무해야 돼요? 없어요. 그게 속는다고. 직장주택조합은 그냥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 그러지 6개월 근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치사하다고. 18번 가장 어려운 문제는 118번입니다. 솔직하게 어려운 것은 118번은 틀리더라도 인정해요. 아 이건 틀렸겠구나 그러고 몇 번 썼습니까?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전원을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가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에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있어요.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1번은
예, 1번입니다. 1번. 1번이 신고가 아닌 허가요. 리모델링은 허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앞전주 녹음 보면 리모델링은 시, 군, 구, 허가다. 리모델링을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뭐 한다고? 입주자 대표가 한다고.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는 동조합이 얼마고? 3분의 2. 전체 얼마고? 3분의 2. 자, 리모델링 결의할 때 동은 얼마고? 5분의 4. 전체는 얼마고? 5분의 4, 3분의 2. 입주자 대표는 1,000원. 허가받아서 하는데 증가 세대가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승인. 이러고 설명한 것 같은데요. 앞전주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허가라고 허가. 처음에서 이걸 물으니까 리모델링 허가. 1번이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는 시군구 허가입니다. 허가. 나머지 내용은 저기 5번 가면 5번. 실력이 얼마나 됐나 보자고 이제.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할 때, 세대 증가 리모델링 허가할 때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야, 세대가 이만큼 늘어나면 앞에 도로가 부족할까? 도시관리에 적합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도시계획원에 심의할까요? 심의할까요? 뭐라 해야 돼요? 상식이다. 그러니까 5번은 안 배워주면 그걸로 풀었어야 돼. 5번은. 심의는 상식이다. 그러면 1번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19번입니다. 119번. 미리 말하면 119번 틀린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미리 옆에 사람, 자기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나 없나 미리 확인해보고 몇 번 썼는가 봐봐요.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농지법 아예 포기한 사람 말고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이상한가 안 한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 보고 1번 틀린 것은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한 자, 농업기행 안 하면 얼마요? 10,000. 8년상 인적 인원 10,000. 주말령 1,000. 1,000 계산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총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어종사한테 맡기면 얼마요? 다 그래야 돼. 제한 없다. 답은 5번. 120번입니다. 농지보조무당금 납부무자. 이것도 은근히 또 해석을 못하던데. 이건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농지보조무당금 납부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몇 번입니까? 5번. 농지에 마을회관을 건축해서 농지 전용 신고하면 전용 신고하면 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낸대요? 전용 신고. 마을 이장이 회관 지면 돈 안 냅니까? 내요. 내긴 내는데 이장이 좀 짠한 표정 지니까 감해져요. 감면. 내긴 냅니다. 감면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은 낸다니까. 몇 번이요? 2번? 4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만큼 농지가 있는데 갑이 여기에 또 뭐 한다고? 건축한다고. 건축하면 건축법에서 뭘 받아요? 허가를 받아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허가권자가 미리 농장하고 협의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얘는 이거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긴 뭐 안 내냐고 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으로 전용하든 다른 법으로 전용하든 돈 내야 된다고 얘는 전용을 하니까 4번도 내야 돼요. 2번 자요. 봐봐요. 2번은 농지가 있는데 이만큼 여기에다가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국장, 시도, 대도시가 상업적 지정을 딱 했어요. 지정했다고. 이 부분을 갑이 전용해요. 이 부분은 농지 전용해요. 돈 내야 안 내요? 내야지. 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상업적 협의 끝난 거니까. 전용할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내야 안 내요? 돈은 내야 돼요. 돈은. 그러면 이제 2개 남았네. 1번하고 3번하고. 설마 1번 말은 못하겠지? 허가받은 자가 돈 안 내면 세상에 누가 돈 내겠습니까? 3번. 3번은 뭡니까? 3번은 봐요. 여기에 지금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만큼 뭐 한다고? 주거적을 지정한다고? 농지가 있잖아요. 주거적 지정.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누구 찾아가서 농장 찾아 협의합니다. 농장아 있잖아. 내가 이따 주거적 지정하면 이 농지가 전용되는데 괜찮냐? 괜찮다. 협의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돈 내 안 내요? 안 내지. 왜 얘가 돈 내냐고? 왜 얘가 돈 내냐고? 이거를 갖다 전용하는 자가 내야지. 2번이 돈 내야지 3번이 내는 게 똑같은 논리예요. 상업적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내는 것이지 상업적을 지정하려고 협의하는 자가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해석을 해야지. 전용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전용 협의를 하고 있는 그 협의를 하는 자는 그 전용이 아니에요. 주거적이 봐요. 농지에 주거적 지정하면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수업 안 끝나세요? 농지에 주거적 지정하면 그 전용이 되냐 안 되냐고? 되지. 무슨 전용이요? 형식적인 전용, 형식적 전용. 농지 보호전부담 누가 낸다고? 실제로 뒤집는 자가. 농지에다 상업적 지정하면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형식적 전용이지. 농지에다 도로 결정하면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도로 결정하는 자가 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누가 내지? 도로 설치하는 자가, 설치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내야지 협의하는 자는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학원이 평균 점수가 22점, 대구가 22.5. 지금 평균이 1회 평균이 대구 22.5. 부산은 2주 뒤에 이론을 갖다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산 가니까 22.8. 점수가 아니고 개수. 우리 평균 몇 개 나왔어요? 24개요? 진짜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럼 여기 40개 다 맞춘 사람 있습니까? 다 맞췄어요? 하여튼 24개 했다 그러면 평균 60이 나왔으면 항상 60을 기준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분발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지키기만 그러면 된다고요. 다음 주 수업도 어느라고 어차피 수준은 똑같아요. 시험 문제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보다는 낮은 거죠. 수준이 지금 우리 실제 시험은 상, 중, 하라 해가지고 3대 4대 3 우리 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12문제 4, 4, 16, 16문제 12문제 이러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하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이 문제는 하가 3개 나오고 상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몇 개 여기에 가면 36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스스로 분석해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상 12문제인데 12문제 중에 항상 머릿속에다 무슨 생각을 해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느냐. 12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어쩐다고요? 절대 안 배웠다. 이 생각을 해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문제 중에서 안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긴가 민간 해도 안 배운 건 없잖아요. 안 배운 것은. 근데 실전 가면 안 배운 게 10개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당황한다고. 그 연습을. 근데 우리가 안 배운 거 가지고 연습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이 점수나. 밑에가 없는 거고 위가 없는 거 주로 기초. 기분 내키는 그런 문제 해봤자 아까 그거 있잖아. 검표율 몇 프로 묻는 거. 딱 그 3개 있는 거. 그런 거는 해봐. 그런 연습의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할 뿐이고 점수는 똑같이 보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